자, 그러면 저희가 분리과세도 있지만 이제 종합과세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자를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서 네. 좀. 예. 종합과세 대상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플러스 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네.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무조건 종합과세고 예. 2천만 원 이하라도 내가 분리과세를 안 하고 종합과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종합과세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종합과세는 예.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것에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서 산출세, 납발세금을 계산하는 이 산식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과세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매출액은 우리가 이 월세 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이자는 쉽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거 뭐 금방 나오죠. 예, 예. 쉽게 계산이 되는데 예. 여기서 공제해주는 경비는 예. 사람마다 쓰는 경비가 다 달라요. 아, 예, 예.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임대 수입을 얻었어도 쓰는 비용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예. 장부를 기장을 해야 돼요. 장부를 써야 된다 이거죠. 장부를 예. 계산해서 예.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손익계산서 만드는 게 뭐 솔직히 뭐 일반적으로 월세 집합 뭐 예를 들어 두 채 넣었는데 그걸 뭐 장부책을 이런 경우는 잘 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예.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예. 그래도 이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라서 일반인들은 이거를 작성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다라고 봐요. 예. 어쨌든 장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모든 국민들에게 월세 20만 원, 30만 원 받는 사람에게 장부 작성하라고 하면 장부를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예.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 장부 작성 못해 그러고 안 하면 예. 그러면 과세를 못 한다는 논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되는 그러니까 얘기죠. 예. 장부를 작성한 사람들은 장부 작성한 대로 가고 장부 작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경비를 세무서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세법에 정해졌어요. 예. 예, 그래서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을 예. 아까 분리과세에서는 무조건 60% 50% 예, 예, 했지만 예, 예.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계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 종합과세에서는 예, 그래서 종합과세를 할 때는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이거 판단을 해야 된다. 장부를 작성한 사람은 경비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경비를 썼어도 정부가 정한 만큼만 경비를 인정받는 거예요. 이미 정해놨으니까 어차피 장부를 안 쓰니까. 장부를 안 했으니까. 예, 예.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이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자기가 이렇게 쓰는 것도 쉽지 않고 예, 예. 못하면 뭐 또 의뢰를 해야 될 거 의뢰를 아니에요, 하고 예. 그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까지 장부를 작성하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정부가 그냥 일정률을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비를 그걸 필요 경비? 예, 필요 경비라고 하죠. 예, 필요 경비라고 하나요? 예, 필요 경비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럼 종합과세는 한번 뭐 구체적으로 한번 좀 예. 한번 좀 그러면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제 필요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기장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나눠진다. 예. 예,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과 작성하지 않는 사람. 예. 우선 장부를 작성을 하는 사람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자가 원칙은 장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모든 사업자한테 장부를 하라고 할 수 없으니 예.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은 장부를 해라. 그걸 기장 의무라 그래요. 네. 그 기준이 예.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 예, 매출액이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연 매출액이요. 예. 예. 그러면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예. 예. 기장 의무. 예. 예. 그 기장 의무라는 게 뭐냐? 4,8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기장을 안 했다. 예.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요. 아, 예. 이걸 무기장 가산세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 무기장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의 20%를 추가를 해요. 아, 원래 납부할 금액이 20%로 추가된다. 예. 그래서 연매출액이 4,800이 넘어가는 사람은 장부를 안 하면 납부할 세금이 20%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장부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예. 예. 그런데 4,800이 넘어가면 장부를 해야 되는데 장부 기장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예요. 예. 한 가지는 간편장부고 하나는 복식장부거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장부는 복식장부예요. 예. 예, 대변, 차변 해서 이렇게 하는. 예, 예, 그래서 예.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나오는 그렇죠. 예, 예. 이 장부를 복식장부라고 네, 해요. 네, 네. 근데 이 복식장부는 사실 일반인들이 장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고 봐요. 예, 예. 어렵죠. 근데 간편장부는 일반인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장부가 간편장부예요. 네. 근데 이 간편장부는 쉽게 말하면 가계부예요. 가계부. 예. 그러니까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예, 요것만 수입 지출. 적는 거예요. 예, 예. 요것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부예요. 이걸 간편장부라고 하는데 이 간편장부를 모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은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안 되는 사업자가 또 있어요. 아, 예. 예. 우선 4,800만 원 뭐 이상인데. 물론 장부를 해야 되지만 예, 예. 그 중에서 7,500 이상은 무조건 복식장부를 해야 돼요. 아, 7,500 이상은. 예. 그러니까 7,500이 안 되는 사람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7,500이 넘어가면 무조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돼요. 네. 다시 정리드리면 7,500이 넘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복식장부를 해야 복식장부다. 되고요. 7,500이 안 되는 사람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4,800이 넘는 사람이 장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4,800이 넘어가는 사람으로서 7,500까지, 4,800, 7,500까지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돼요. 네. 4,800에서 7,500. 까지는 자, 요거를 간편장부 좀 작성해야 돼요. 매출에. 물론 4,800이 안 되는 사람도 예, 그러니까. 간편장부를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초과되는 사람은 이제 무조건 이제 종합과세니까 예. 이 기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 여기서 2천만 원 초과 4,800만 원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지만 예. 작성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예. 말씀이죠. 예. 예. 그렇지만 4,800이 넘어가는 사람은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예. 그 차이네요. 더군다나 7,500이 넘어가면 복식이다. 복식으로 장부를 해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는 일단 정리가 네.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장부 작성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복식장부를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가계부 사실 간편장부야 뭐 네. 수입 지출이니까 뭐. 네. 예. 그런데 복식장부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7,500 이하인 복식장부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복식장부를 작성을 하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네가 낼 세금의 20%를 깎아주겠다. 아, 예, 예. 네, 예, 그걸 예. 기장세액공제라고 그래요. 기장세 좀 점점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4,800이 넘어가는 사람이 기장을 안 하면 무기장가산세 20% 내고요. 예. 7,500이 안 되는 사람이 미? 복식장부로 그래도 나는 기장하면 하겠다. 복식장부로 기장을 하면 20%를 오히려 깎아주는. 예, 20%가 중요하네요. 예. 20%를 깎아주냐 더 하느냐. 더 하냐. 예, 예. 이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복잡하죠. 네, 아, 예, 복잡하긴 한데 여튼 고기 여기 때는 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한 상태에서 예, 그래서 예. 장부를 작성하면 장부에 의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오니까 네. 매출액에서 비용 빼고 소득금액이 나오죠. 예. 예,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고 이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가는 거라서 예. 이건 장부 작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가는데 적어도 이런 장부 작성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조정계산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거를 또 신고서를 옮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이렇게 실무에서 해보신 납세자가 아닌 이상에는 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들한테 예.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 방법이 아니니까 이제 예, 별도의 그렇죠. 방법으로 이제 와야 되겠죠. 예. 음. 그래서 장부 작성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장부 없다. 작성을 해서 아마 예. 신청을 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지금 특별한 말씀, 경우가 제가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일단 여기서부터 복식장부가 가는 순간 이미 뭐 그거는 어렵죠. 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죠. 사실 뭐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게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편장부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복식장부는 조금 제가 복잡하니까 간편장부로 이제 만약에 해서 이제 할 경우에 이게 또 뭐 방식이 있나요? 어떻게 뭐 아니 그건 국세청에서 예, 따로 그 간편장부 양식을 줬어요. 예. 폼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나 뭐 내용을 보면 가계부 같아요. 수익금액 얼마, 예. 그다음 비용을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아, 비용을 이렇게 적는 거죠. 쓰도록. 그래서 합계라는 거죠. 연간 합계를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디 뭐 국세청의 별도 홈페이지라든지 국세청에 들어가면 서식이 있어요. 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장부 이제 서식이 간편장부 서식을 예. 검색해서 찾으셔서 예.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받아가지고 장부를 예, 작성하고, 작성하고 그걸로 만든 이제 이제 뭐 손익을 계산하는 예, 계산해서? 서식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걸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예. 뭐 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이제 더 이제 복잡하게 이제 사실 뭐 복식장부 이제 복식장부는 예, 갈수 있는데, 예, 거기는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아마 전문가들 영역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장부를 안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예, 장부를 안 했을 예, 때. 이제 이게 이제 예. 복잡해져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여기도 예외 규정이 하도 많아서 예. 그 예외 규정을 다 말씀드리면 지금 유튜브 보다가 다 가실 것 같고 방송 보시다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가실 것 같고 막상 올해는 안 했어.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하겠어. 예, 예, 뭐. 그러면 일로 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네요. 이 예, 예. 방법밖에 없죠. 네네. 예, 그래서